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긴 프라임이죠. 예, 프라임 법학원 간편 스터디 4기 첫 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좀 울리는데 괜찮으시죠?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너무 울린가요? 너무 울리나요? 안 괜찮다 하시는 분 괜찮나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4기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고생하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4기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컨디션 관리 그리고 멘탈 관리 되겠습니다.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뭐 적다면 적지만 사실 많은 시간이 남았거든요. 많은 시간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나도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내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 왔던 것들 그 작은 양이 아니고요. 정말 많이 공부하셨고 근데 앞으로 이 한 달 동안 공부할 부분도요.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꾸준함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뭐 조금 힘들다 그래서 아니면 난 도저히 올해는 실력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거나 느리게 가시거나 중간중간 쉬어버린다 그러면요 사실은 그때 거의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아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도 특히 우리가 뭐 매년 한 명이나 경년에 한 명 정도 만나는 생착격생들 보면 그분들께서 그렇죠. 뭐 처음부터 확신이 있어서 했겠어요? 아니죠. 어버버 하시다가 끝까지 그냥 달리다가 합격을 툭 넘어가 사신 거예요. 그래서 뭐 꼭 그런 거를 바라보고 이제 공부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시기 오히려 이 한 달이나 한 달 반 사이에 실력이 정말 많이 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험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합격할 사람이에요. 그 합격을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꼭 그 마음을 가지시고 꾸준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10시간 이상 공부해 주시고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이제 선생님들이 다 해결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4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저도 문제를 많이 준비를 해드려야 되겠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2주 만에 문제를 푸시니까 제가 가급적 3방식 쪽으로 구성을 했고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기를 또 다시 한번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문제 4번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분께 푸셔야 될 4번의 시험에 있어서는요. 특히나 올해 시험에 정말 맞추어서 시험에 정말 나올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이제 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지만 한 달만 더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특히 성적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주어진 문제 열심히 와서 푸시고 그 다음에 복기 꼼꼼히 해주시고 여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아직 저기 답안지들이 아직 안 왔을 거예요. 안 왔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사과 말씀드리고 실무도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그 채점 팀장이 3분이거든요. 근데 한 분이 지금 들고 오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사과 말씀드립니다. 뭐 다음 주부터 해서도 뭐 답안지는 그 전 주권 바로바로 보셔야 될 거니까요. 특히나 이제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데 정말 드릴 말씀이 많아요.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으시고 저 역시도 공부를 사실 4년이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느껴지는 것이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마음이 흔들리셔가지고 술을 마신다, 마음이 흔들리셔가지고 하루를 누워 있었다 이래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 어제까지는 괜찮아요. 오늘부터 안 그러시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도 공부 열심히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번 문제는 우리가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유효 유형 문제입니다.
16회 1번으로 크게 나온 이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가 하는 유일한 컨설팅, 감정평가사만 하는 컨설팅 영역으로서요. 뭐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최유효 유용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은 우리 감정평가 전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오늘 1번 같은 거 문제를 푸시고 나면요. 뭐 제가 이론 시험까지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이론 문제를 이제 쓰실 때도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늘 우리가 최유효 유용하면 얘기를 하는 그 두 가지 나지상정 최유효 유용 분석이랑 그리고 복합부동산 기준 최유효 유용 분석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요, 3방식 문제가 이제 대놓고 그냥 크게 시장 가치를 묻는 걸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내용은 3방식인데 틀 자체는 컨설팅으로 나온 형태. 뭐 너무도 사실은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요 내용도 사실은 이제 컨설팅이잖아요. 두 개 구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거고. 제 답안지도 보시면 이제 그 답안지 40점 분량을 다 채운 다음에 추가 의견해서 뭐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거를 묻는 거잖아요, 오늘요. 그래서 추가 의견 부분 배점이 있습니다. 배점이 있어요. 물음에 딱 들어가진 않지만 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문제 형태가 나오면 마지막에 하나 언급하시는 거, 마지막에 뭐 한 두세 줄 언급했는데 바로 1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3방식인데 3방식을 틀에 맞추어서 넣는 것이죠. 그래서 나지상정 최유효 유용 분석은 그냥 토지 가치가 제일 높은 것을 고르는 거잖아요. 현재 이용 사항이니 대안적 이용 사항이니 구분하지 않고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이용 사항에 대해서 가액을 평가를 한 다음에 가장 큰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구조를 보면 자, 자료 뭐 대상 물건을 볼 것도 사실은 없어요. 자, 자료 2번으로 가시면 이제 가격 자료를 먼저 보는 건데요. 자, 자료에본 공시지가, 표현적 공시지가를 보면 전부 주거용입니다. 좀 주거용이에요. 여기서 단독 다세대 다가구 나와 있는데 표준지에서 단독이나 다세대나 다가구라는 거는 격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격차가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주거용 하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자료 3번으로 가면 자, 적정 거래 사례라고 돼가지고 가나다라가 있는데 가나는 다가구고요. 다라는 근생 및 다가구 주상용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다가구냐 아니면 주상이냐라고 해서 대안을 두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 지역 내 적정 임대 사례 가면 요거 주상이죠. 근생 다가구. 그리고 자료가 더 찾는다고 하면 대상의 임대 자료가 있습니다. 자, 자료 1번에서 이 페이지 가보시면 상단에 전부 용도가 원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이죠.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요거 토지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찾는 것인데 요거 다가구 주택 아니면 근생 플러스 주상 인데 이제 부지 가치를 구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큰 거. 그리고 땅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거니까 이 안에서 3방식을 한다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부터 쭉 나오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3방식, 여기 3방식 해서 합리성 검토 시장가격 조정 하나 결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결정한 다음에 둘 중에 큰 거 고르는 거.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물음 두 번째.
물음 두 번째, 현황 기준 채용 분석. 현황 자체가 토지 플러스 건물 복합 부동산이잖아요. 뭐 미국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계량물에 대한 채용 분석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그거잖아요. 현황의 가치랑 대안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현황의 가치를 구하는데 요거 우리 현황은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다가구 주택으로서 토지 플러스 건물 복합 부동산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황은 현황 그대로 있으니까 빼고 원룸으로서 요거 하나 구해야 되고요. 물건명, 토지, 복합부동산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안이죠, 대안. 지금 가격 자료가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안이란 것도 요거밖에 없겠죠, 가격 자료가. 그래서 요게 그대로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올 때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이 현재 이용상을 버리고 새 걸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걸로 바꾸려면 새 걸로 바꾸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전환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전환 후에 가치에다가 전환에 대한 비용을 빼서 평가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전환 후 가치가 저거죠. 근생 플러스 다가구 복합 부동산 가치가 되고, 전환 비용은 여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들을 쭉 집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 다음에 이제 더 큰 거 가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3방식, 여기 3방식 하는 거죠. 개별물과 평가의 합부터 일괄거사비, 일괄수익하는 법 할 수 있고, 여기에 3방식이란 거는 이 자리에 3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3방식.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 3방식을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전환 비용 빼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인 3방식을 하는 것인데, 요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만 평가하는 것과 현황은 항상 이렇게 건물이 끼어들게 된다는 것, 현황 자체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 비용을 잘 집계하는 것,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틀 안에서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서 가격 자료를 배분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료 2번으로 가면 요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공시가심부터 하면 되는 거죠. 자료 2번으로 가면 이제 표준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3번을 결정하게 되네요. 3번. 자, 뭐 1번과 2번은 약간씩 3번과 4번보다는 좀 비유 가능성이 낮고 3, 4번이 정말 유사한데 4번 요거는 이제 약간 준비해야 될 내용이죠. 요거 뭐냐면 공시사항은 지금 세로가 세장형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세각가가 가장형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시 기준일 후에 특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다른 말 없이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으면 뭐 중간에 뭐 착공을 했다 이런 표현했다 그러면 이제 그냥 특성 자체가 옛날 게 맞구나, 여기 공시 내용이 맞구나, 지금 현황은 다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거 적용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아쉽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표현식 공시지가 할 때 틀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성이 틀린 건 쓰지 않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협회에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표준지 4번을 못 쓰는 이유는 공시 내용과 현황이 불일치하기 때문이고요.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불일치한 이유 자체가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징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합격하시면 진짜 바쁘시거든요. 바쁘다가 거기다가 편의점 공시지가를 하는 연차가 돼버리면 더 바빠요. 갑자기 그 정도 바빠하는데 갑자기 공시지가까지 하래요. 예. 원래 공부할 때는 되게 하고 싶었는데 합격을 하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별로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예. 공시지가 다 하는 사람 다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특성 확인은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내가 틀려버리면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으로 아무리 어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중과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발생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3번을 가지고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쓸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특히 자료 3번을 가지고 쓰고 싶을 수도 있는데, 예, 거래 사례 있으니까 배운법사 쓰고 싶을 수 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기타 사항에 하나 드렸죠. 예, 자료 3번은 일체 효용성을 반영된 거라서 예, 배분에 쓸 수 없다라고 드렸고, 그래서 이제 2번 물음 2번에만 여기만 적용하라고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하려고 보니까 자료가 딱히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료 4번에 인근 지역 내 적정 임대 사례 해가지고 뭐가 나오고요. 그다음 표준 건축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표준 건축비 자료 안에 철거와 신축 기간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뒤에 가시면 이제 현재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용도를 바꾸려면 이제 예, 철거 신축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자체를 구하려면 요거에 대한 표준지도 없고 요것만 거래된 뭐 토지 거래 사례도 없고 거래 사례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임대 사례밖에 없는 거잖아요. 임대 사례밖에. 대상의 자료는 원룸인 거니까 못 쓰고 예,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임대 사례 임대 수익을 가지고 뭐 수익 가능법을 써가지고 뭐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토지 가액을 배분하려면 예, 건축비를 빼가지고 예, 개발법의 논리로밖에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렵죠 오늘.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 자리 개발법이라고 하면 늘 우리가 저기 개발법 하면 항상 이 자리가 분양 수익 평가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자료가 탁 있어버리면 아 이거 개발법이구나 탁 되는데 예, 요즘은 분양 사업이 100% 성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작할 때 임대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항상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임대 수익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 비용 평가를 빼서 구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가 임대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4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근생과 다가구 해서 월세 보조금 주어져 있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PGI를 만든 다음에 NOA까지 만들고 그것을 이제 5페이지 하단부에 각종 유일의 안에 보시면 근생 및 다가구 주택용 복합부동산 환원율 해서 연 4.7% 나와 있죠. 예, 직접 환원 써가지고 예, 임대 수익 평가지만 내용 자체는 DCF거나 직접 반응법이 돼요. 근데 DCF는 여기서 다시 DCF를 해버리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게 나온다 그러면 직접 반응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NOI 나누기 R을 해야 되고 NOI를 구하려면 PGI는 해결됐는데 예, OE가 없어요. 그래서 OE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
자료 6번을 보시면 운영 경비 비율해서 주상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 대비 2% 높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주거용을 또 구해야 되는데 주거용은 이 페이지에 있는 대상 거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 경비 내역서 아래쪽 보시면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표준적인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거 가지고 운영 경비 비율은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 표준적이다. 이 자료 가지고 운영 경비 비율을 만들어라라는 건데 이 운영 경비 비율 어디서 쓰는 거지? 하니까 이제 여기 쓰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나중에 이제 여기서도 쓰긴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먼저 한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구조는 다시 직접 환원법 되면서 주상의 일단 주거용의 OER을 구하고 주상용의 OER까지 구하는 형태가 이제 있었습니다. 역시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한 단계 더 거치는 게 이제 뭐 귀찮은 거죠. 솔직히 귀찮은 거죠. 아마 딱 알면서도 마음이 탁 부담스러운 형태. 아 이걸로 만들라는 거구나. 근데 벌써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자, 근데 사실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세요. 자, 이 페이지 상단에 가면 주거용 기준한 PGI 그대로 나옵니다. 요거 총액 집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년간 운영 경비 내역서 보시면 이렇게 쭉 많이 나오면 빼야 될 거 쭉 이제 발라내는 거잖아요. 그 논점이야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고.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 엘리베이터 설치비, 임대소득세, 화재 보험료, 비소멸성, 그다음에 수도 강렬비 원룸 부분, 대손 충당금, 직영 인건비 흔하게 다 빼는 건데, 자 흔하지 않은 것만 제가 뭐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감가상각비, 엘리베이터 설치비, 자본적 지출, 임대소득세는 그렇죠? 사후에 발생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 화재 보험료 비소멸성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소멸성만 반영한 거고. 자 대손 충당금 뒤에 보면 이제 월세 10개월 이상 받으면 대손 충당금 안 잡는다. 요거 저번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때는 막 몇 배였죠? 100배였나? 300배였나?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요건 이제 넣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용역 인건비와 직영 인건비 둘 다 한 명씩 있습니다. 근데 적정한 수준은 한 명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한 개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은 사람 이제 저기 써서 이제 하니까 직영 인건비를 빼면 되는 건데 뭐 상관은 없죠. 뭐 둘 다 600만 원이니까요. 자 그리고 수도 강렬비 오는 부분 요거는 임차인이 직접 정산한다 그랬으니까 역시 요거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넣는 것 중에 좀 특이한 거는 임대 광고비 요거 임대 계속 원룸 하려면 내가 뭐 우리 건물 앞에 붙여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기 그 부동산에 맡겨가지고 중개소에 맡겨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소개시켜 주세요 해서 매달 얼마씩 다 드리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너무 흔한 관행인데 우리 문제에서만 뭐 만나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임대 광고비 이것도 운영 경비에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거용 기준한 OER을 구했고요. PGI 분에 OE를 올리면 되니까 제가 공실 대손도 그냥 넣어서 한꺼번에 만들려고 그랬죠. 이 내용 보시면 그래서 만들면 되고 거기다가 2% 더해서 주상용권 만들고요. 그러면 NOI가 나왔고 R이 있으니까 임대수입 평가 직접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치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해야 되죠. 평가 현 시점이 아니잖아요. 평가해야 되고요. 자 개발 비용은 뒷장으로 가면 자료 5번이 나오는데 철거 후 신축을 할 때 건물 규모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가층 동일하게 한다. 뭐 1층 필로티 안 넣고 그냥 1층부터 상가놓고 바로 해버린다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어려우시면 더 큰 힌트는 이제 거래 사례가 있었어요. 거래 사례 자료 3번 하면 보시면 결국 이제 이 자리에 우리가 라를 쓰게 될 텐데
라가 대상이랑 똑같잖아요. 라가 토지 200에 연면적 400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층 이렇게 해서 우리는 250이네요. 예, 250인데 어쨌든 2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배 용적률 200% 500이면 125씩 4개로 나누어 가지고 얹으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적으로 봤을 때 상가가 1층에 들어가고 주택이 2, 3, 4층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부대 시설 보정도 같이 잘 해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비용까지 넣어서 해가지고 건축비 총액을 만들어서 역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철거비를 넣으면 안 돼요. 철거비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임대료 기회비용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땅을 구하는데 주상용을 전제한 땅을 구하는 거예요. 땅만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철거비를 넣었다라는 것 그리고 임대료 손실분을 넣었다는 거는요. 이미 철거해야 될 건물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버리면 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철거해야 될 주거용 건물이 존재하는 걸 구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법에 있어가지고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항상 나올 수 있는 논리입니다. 여기 철거비 넣는 게 현업적으로 총액을 그냥 만들기 위해서 넣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도 이제 다 하는데 자 내용상 논리상 맞는 거는 이 자리에 철거비를 넣으면 여기 도출되는 땅이 철거해야 될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 소위 말해서 나지상정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철거비도 넣으면 안 되고 철거비 넣는다는 얘기는 건물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 건물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기회비용, 임대료 손실분도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랑 가장 큰 차이점이죠. 차이점. 이거는 여기 쓰면 헷갈리실 테니까 여기는 건축비만 넣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쉽진 않았어요. 개발법 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이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가 기준 가액 결정 그리고 개발법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한 다음에 더 큰 거로 결정하면 당연히 이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나가 되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보자. 자, 이 자리는 이제 쭉 가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문제를 보면 3방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개별 평가 합 비교 방식, 수입 방식 해가지고 이제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도 평가 방식.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당연히 흘러오는 수순이고요. 토지 가액 앞에서 저기서 구했습니다. 건물 가액만 하나씩 기를 하면 되죠. 주거용 기준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 방식은 이제 거래 사례를 쓰는 거잖아요. 거래 사례 1번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거래 사례 1번. 자, 보겠습니다. 거래 사례 1번.
자, 자료 3번을 보면 결국 이제 다가구가 가랑 나인데, 죄송합니다. 예, 나네요, 나. 예,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일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심지어 이거 내용용수마저도 경과됐거든요. 거의 50년 경과됐잖아요, 이거. 예, 근데 뒤에 넘어가면 이제 경제 내용수 40년 주택 돼 있으니까 50년. 50도에도 그렇죠. 50도에도 넘었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가는 이제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뒤에 이제 비교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수익 방식은 현재 건물을 기준으로 한 수익을 집계를 해서 직접 반환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반환법. 원룸의 NY에다가 원룸을 기준한 R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저 OER을 구하기 위해서 원룸의 PGR을 집계를 했고 그 다음에 원룸의 운영 경비 집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냥 나오게 되고요. 요거 그냥 있죠.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방식입니다. 자, 여기 가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 할당될 자료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예.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자, 두 개가 있는데, 자, 우선 자료 3번에 라를 하나 쓸 수가 있고요. 이 자리는 토지 가액만을 따로 이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하면 이거를 가지고 온다는 논리인데, 예, 요거는 뒤에 나오는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을 하다 보면 같은 내용을 그냥 계속 베끼고 있는 거거든요. 순환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는 깔끔하게 비교랑 수익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자료 보시면 이제 거래 사례, 그다음에 라를 쓰면 되겠고요. 다는 250대 250, 용적률 100%. 예, 요거는 이제 체유용 미달이죠. 규모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라를 써야 되겠습니다. 200에서 400, 2배 딱 되는 거요. 자, 그리고 수입 방식은 여기 말했던 요 내용이 들어오면 되겠죠. 요 내용.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하나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환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랑 여기가 차이가 나는 그 내용이고요. 요거 이제 1번은 뭐 건축비, 2번 철거비, 3번 임대료 손실 등 기회비용 다 넣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기타 비용도 있다 그러면 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문제 그 4페이지에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대상 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의 퇴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임차인 퇴거에 따른 이제 건축하고 신축 건물이 새로 임대될 때까지의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분 기회비용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비 바로 위에 있고요. 건축비는 아까 전에 집계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만 넣으시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자료 7번 해서 자료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자료 7번에 3번 본 최유용 분석을 위한 가치 결정 시 물음 1과 물음 2는 감칙제 12조 1항을 적용한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주된 방법을 적용하거나 주된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적용한다. 다 12조 1항에 있죠? 예, 됐고요. 그다음에 물음 1의 경우에는 12조 2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다른 걸 써가지고 합리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인 거예요. 이 표현이 없으면 또 어거지로 뭐 만들 수도 있긴 해요. 어거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한 개씩만 적용하도록 제가 이렇게 또 따로 이제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 자료, 보증금 월세 10배면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위험에 대하여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 표현 자체가 대손 충당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줄, 현 상태 원룸 관리에는 통상 1인은 충분하다. 인건비는 한 명만 넣는다. 직접적으로 인건비 한 명이다. 직접적으로 대손 충당금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정말 쉬운 문제죠.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근생 다가구 주택 용도 변경 시 전체 철거 후 신축을 전제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현재 허용된 용적률과 층수 기준한다. 그리고 각 층 면적 동일하게 신축한다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기타 비용은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자료 3번은 물음 위에만 써라입니다. 자, 앞장 가겠습니다. 자료 6번에 2번 요거 그 밖에 요인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요거요. 잘 아시는 표현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구 부동산 시장의 변화. 요거 시점 부정이고요. 두 번째, 공간의 차이에 따른 지역적 격차, 지역 요인 비교, 그리고 위치 등에서 비롯되는 개별적인 상태, 개별 요인 비교죠. 이거 외에 토지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미미하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1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는 제가 뭐 6페이지 정도 해서 조금 짧게 드렸거든요. 근데 뭐 쉽지는 않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장수가 특히나 1번 문제인데 4페이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한 번 읽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읽고 들어가시고요. 오히려 문제를 여러 번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1번 문제가 작년 1번 이런 것처럼 9페이지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쭉쭉 읽고 달리라는 얘기예요. 여러 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정독을 하고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4페이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한 2번, 3번 읽고요. 문제에다가 초안을 정말 평소에 내가 정말 삼방식을 잘한다 하더라도 시험장이잖아요. 한번 이게 돌을 밟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초안은 충분히 잡으시고 자료 배분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뭐 계약법 한다 그래가지고 목차가 뭐가 튀어나온 거 안 된다거나 뭐 공시각 진보 말할 것도 없죠. 최유형 분석할 때 이런 틀에서 나오고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나온다는 거는 이제 뭐 조금 이제 떠듬떠듬 할 수는 있어도 당연히 이제 머릿속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역시나 안 잡고 들어가게 되면 빠뜨려요. 이걸요.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이제 답안 문제지에다가 1번, 2번, 3번 다 표시해가지고 꼭 안 빠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자료 써가지고 만들면 되겠네? 하면 들어가면 무조건 빠뜨립니다. 그래서 꼭 초안을 잘 잡으시고 오늘 1번 문제가 구조상으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푸실 때 어려웠을 거예요. 그거는 문제를 여러 번 읽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복귀하실 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역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신 규정이죠. 뭐 이제 완전 최신 규정도 아니에요. 한 3년 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일반 평가에 있어서는 소음 등에 따른 가치 하락분 영역인 것이고 보상 평가 영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토보침에 나와 있는 폐기물 등이 이제 매립되어 있는 고 혹은 토양 오염이 된 땅, 요거에 대한 보상 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핸드북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관련 이제 쪽수 보시면 표 하나로 제가 딱 정리해놨거든요. 그 표 하나 내용이 전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로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구구절절 하나하나 평가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리하기 힘드니까 자, 이 파트의 핵심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9페이지 자료 3번에 2번이에요. 자료 3번에 2번. 자, 첫 번째 핵심은 공시가 기준법 쓸 때 이용사항을 확정을 해야 고를 거 아니겠어요? 그 이용사항은 폐기물이 매립되거나 토양 오염이 될 당시 이용사항 기준합니다. 현재 이용사항이 아니에요. 현재 이용사항은 오염됐는데 그 오염된 거 상태가 똑같은 표현적 공시지가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앞에는 뭐 그냥 편하게 뭐 잡종지 써놨는데요. 실제로 가면 잡종지가 아니라 쓰레기 산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예, 그 이용사항으로 평가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 쓰레기가 없는 것을 전제, 오염이 안 된 것을 전제로 하는 이용사항을 기준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용 상황. 우리 보상평가에서 항상 당시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전을 얘기하는 거죠. 무허건축물도 무허건축물 건축 당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건축물 있는 거 생각이 아니라 그 전 거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기호 그러니까 9페이지에 있는 요거 기호 1번은 전, 기호 있는 잡종지, 기호 3은 공업용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조건부 평가니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검토를 해야 되니 그런 거 아니에요. 보상평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보상평가는 전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보상평가는 토보침을 하시는 거예요. 토보침에 있는 내용 말고 내가 뭘 꺼내 와가지고 일반 평가 논리를 섞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자, 이 오염된 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자, 이게 전부 토지 이용의 저해 정도입니다. 뭐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뭐 그냥 오염 정도를 어떻게 반영하냐 이거잖아요. 자, 보상해 주러 왔는데 땅을 오염시켜 놨어요. 그러면 그만큼 감가하고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당 보상이 되겠죠. 이 사업 시행자가 이 땅을 가져가게 되면 본인이 이제 요 사업 부지로 쓰려면 다 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저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동일하게 개별 요인으로 반영을 하고요. 개별 요인 중 기타 조건으로 반영합니다. 이건 동일해요. 그런데 동일해요. 이것도 동일한데 심한 경우만 뭐가 플러스 되냐면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합니다. 밑에 보시면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액 얼마, 토양, 오염 토양 정화비용 상당액 얼마 해서 용역 결과를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경미하면 평가사가 보고 한 10% 정도 감가하면 되겠네. 우리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예, 전문가니까 딱 가서 보고 5% 감가하면 되겠네 하면 되는데 갔는데 진짜 산이 쌓여 있거나 그리고 이제 슬쩍 들어오려는데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인지도 모르고 특히나 안에 전에 있던 공장 자체가 뭐 화학약품을 많이 쓴 공장에 잃어버리면 평가사가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토양 정화업자라고 따로 있거든요. 예, 그분들께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 결과를 받아서 그만큼을 감가시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현업에서 만나면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지가 아니라 저기 주무관님 이거 이거 하나 용역 받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받으셔가지고 결과 나면 알려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답안지처럼요
개별 요인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고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 더 하면 여기서 폐기물 매립이랑 토양 오염 이렇게 제가 두 개로 나눴는데 이게 관련법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폐기물 관련된 거는 여기 보시면 앞장에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거기 따른 어떤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 이제 해가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토양환경보전법하고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염이 두 개를 가려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 폐기물만 있으면 딱 거기만 가면 되고 여기에 해당한 것만 있으면 거기 가면 되는데 섞여 있으면 그냥 두 개 한꺼번에 고려해라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으면. 그래서 두 개 다 있으면 폐기물이랑 오염 부분을 함께 고려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3번 땅을 보면 용역을 두 개 받았죠.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 5천만 원, 오염 토양 정화 비용 5천만 원 두 개 받았어요. 총 1억이 용역 결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실질적 가치 없음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도 생각해야 된다. 0원이라는 거죠. 요거는 토지 가치보다 여기 나와 있는 요거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던가 비용 그다음에 오염 토양 정화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과 정화 비용을 합한 게 이게 더 큰 경우에는 토지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가치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 이제 그 토지 조서에다가 쓰게 되는 이제 금액 자체가 0원이라고 쓰게 되고요. 옆에다가 이제 비고란에다가 요 내용들을 이제 병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앞에 산출 근거 상에 쭉 산출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출 과정 보여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인데 그냥 0원이라 쓰고요. 마이너스 얼마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보침에서도요. 그냥 실질적 가치 없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시면 이게 내용이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문제에서 보면 요거 하나 내고 요거 냈는데 요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빼기 해도 남는 경우, 빼기 해도 안 남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만 준비를 하면 돼요.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종합 정리해드리기 위해 30점짜리로 구성을 한 것인데 뭐 실제로 나온다고 하면 4번 문제 10점 그러면 이제 그냥 이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렇게 그냥 요거 심한데 용역 비용 받아가지고 개별 요인 비교 만들어서 이제 결정하는 것. 3번 문제급으로 20점짜리 나온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 혹은 요거랑 요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 개 해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2번 문제로 나오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세 개 다 나오면 그럼 제가 다 맞춰드린 거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문제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요거 사업 인정 전 협의 평가죠. 9페이지 가겠습니다. 사업 인정 전 협의 평가니까 가격 시점 협의 22년 10월 30일이죠. 수용 재결 일자로 하신 분들은 이제 안 돼요. 문제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인정 전 협의가 되겠고, 자, 그래서 그래서 사업 스케줄에 예정이란 말 붙으면 분명히 어느 숫자부터는 미래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함정이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료 2번 가서 공시지가 고를 때 기호 1번은 전이니까 나, 그다음에 기호 2번은 이제 잡종지라고 돼 있죠. 해서 다. 3번은 공업용이라서 가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협의 시점 전, 사업 인정 고시 전 협의이기 때문에 22년도 공시지가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개별 요인으로 가서 자, 토지 이용이 이제 경미하면 토지 이용 저해 정도 해서 경미함 5% 감가. 요거 반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별 요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액 그리고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상당액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기타 조건에 따른 이제 개별 요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기 이제 8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개별 요인 해서 제가 박스 아래다가 조곱항더 드렸잖아요. 근데 조곱항더 할 필요 없죠. 가로의 폭 가로 조건, 공법 규제 행정 조건, 접근성 접구 조건, 형상은 획지 조건, 인근 환경 환경 조건, 토지형 정해 정도 기타 조건 다 다르거든요. 네, 다 이제 별도의 조건이죠. 항목이 없습니다. 항목이 같은 게 없어요. 같은 조건 안에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곱하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내용이 없죠. 자, 답안지 보겠습니다. 자, 답안지 가서 보면 결국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자, 10쪽에 가시면 기타 조건 비교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기타 조건 비교치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많이 어렵진 않죠. 자, 일단은 그 5천만 원 빼야 되는 거 고려하기 전 금액을 만든 다음에 그 5천만 원을 올려가지고요. 감가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 왜 9,560만 원이잖아요. 빼기 5천만 원 하면 4,560만 원이 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총액으로 빼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못 하겠으면 오늘은 이렇게라도 하셨어야 됩니다. 하셨어야 돼요. 이 요인 비교치 요거는 이제 그 현업에서 당연히 우리는 공시가 기준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인치에다 모든 걸 녹여야 돼요. 우리 수험적으로 공시가 기준 가액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뭘 빼서 하는 그런 풀이 있잖아요. 총액을 만들어서 다시 어떤 총액을 빼가지고 하는 풀이 이런 거요. 혹은 뭐 공시지가 기준 단가를 만들고 뭐 전환 비용 뭐 도로에서 대로 전환 비용 뭐 5만 원 빼서 이런 거는 전부 수험적 풀이입니다. 현업적인 풀이는 전부 다 이런 요인치를 만드는 거고 특히나 토부침 이 규정 요 조문 안에서는요 개별 요인 기타 조건 넣어가지고 만들라고 규정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만점이에요. 만점이고 빼기로 하신 분도 맞긴 맞습니다. 결론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살짝의 감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시험장에서 시간 없으니까 그냥 빼야지 또 하시는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래도 이거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치 만드는 거 오늘 한번 복귀하시면서 시험장에서 나오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만점 받아보겠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토지 같은 경우에 폐기물 매립되지 않은 금액이 5,7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 비용에 토양오염 정화 비용이 1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요인치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빼기 하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0원으로 이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11조 가장 하단부에 요거 있잖아요. 추후 실제 지출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뚜렷이 낮아지는 경우 감정 평가액이 변동될 수 있음. 요거는 토보침에서 요거를 변기하면 좋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쓰면 역시 가점 되겠습니다. 바로. 자, 요 문제를 푸시면서 질문이 예상되는 것이 그거죠. 이게 초과되는데 어떻게 알고
우리 여기 8쪽에 토지 이용 저해 정도 고려 조건에 처리해서 제가 목차 잡았는데 뭐 1번, 2번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번은 심함, 2번은 경미함입니까? 근데 3번은 이렇게 나올지 어떻게 미리 쓰냐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처리 안 하셔도 됩니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처리하고 뒤에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문제를 풀 때 방어하는 입장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좀 예측을 하고 푸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거든요. 자, 오늘 케이스가 3가지가 주어져 있고 이 조문은 사실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기본강 하신 분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조문들이에요. 케이스가 3개인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초과하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보면 지금 쭉 내용을 보면 지금 폐기물 처리 비용이 1번은 5천만 원이고 3번은 1억이란 말이죠. 2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3번이 이렇게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공시지가에다가 면적만 곱하면 총액이 바로 나오거든요. 오늘은 그 밖에 보증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계산기로 총액을 한 번씩 만든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영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하시고 들어가는 것. 조문에서 영원이란 걸 예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럼 우리도 영원이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3개 중에서 1개 좀 나올 수 있겠다. 3번이 가장 지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거니까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답을 쓰냐. 그거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제 답안지처럼 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서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1번은 최유 이용 기본 세트죠. 종합 세트. 3번은 특수사항의 최유 이용이죠. 그 중에서 숫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것 비적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단중, 비비, 복특 머리 글자 요즘도 안 바뀌었나요? 옛날부터 이렇게 외웠었는데 단일 이용.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적법 이용, 비최고 최선 이용, 쭉 중도적 이용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잘 생각해 보면 단중, 비비, 복특 중에 단일 이용은 흔해요. 어떻게 보면 흔해요. 단일 이용, 창조적 이용. 이건 이제 또 다른 파트로 창조적 이용 부르죠. 이 동네 전부 주택지대인데 중간에 이마트 큰 게 하나 있어. 이런 것들. 얘만 독특하게 최유 이용이 우월한 거잖아요. 최유 이용인데 낮은 최유 이용을 우월하다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 이용이죠. 그건요. 높은 거, 가치가 더 뛰어난 거. 그거는 이미 흔합니다. 흔해요. 흔한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뭔가 좀 특별한 거는 요거죠. 비적법 이용이죠. 중도적 이용도 자주 나왔습니다. 중도적 이용도 자주 나왔었습니다. 현재 이용에서 다른 이용 넘어갔는데 다른 이용 넘어가면서 현재 건 쓸모가 없고 철거를 했다. 이런 논리는 역시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이 비적법 이용이고요. 용적률이 하향되면서 행위 제한이 더 강해지는 케이스 있어서 이렇게 특히 토지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 용도지역 규제가 아주 핵심인 거는 이용 상황을 규제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규모를 규제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준주거에서 일반고급 내려오면서 오늘 케이스 보면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는데 용적률이 반으로 깎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240%, 120%를 초과해서 지금 존재하는 건데 이거 철거하라고 하지 않죠. 존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규제에 따른 기득권을 인정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한 초과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거는 현실에 있는 겁니다. 현실에 있는 거고, 요거는 특별하게 이제 작년 정도에 우리 전체 평가자들한테 교육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 제가 오늘은 용도지역 하향을 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이면서 지구 단위 계획이 묶이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규제에 따라 가지고 안에 이렇게 높게 지은 건물과 이렇게 낮게 지은 건물이 있는데 요거 높게 지은 건물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표준지 낮게 지은 거 쓰면 안 되고 길 건너에 높은 거 써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잘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 3번은 요 문제가 나오면 가장 큰 핵심은 요거 캐치해내는 것. 그리고 요거에 따른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용적률 초과 프리미엄이죠. 오늘은요. 저번 주는 재개발 프리미엄. 오늘은 용적률 초과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란 말이 특별하게 뭐 공식 용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한글로 바꾸시면 할증금, 뭐 할증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꼭 용어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요거를 나오면 사실 요거 캐치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 이 캐치하는 게 더 힘듭니다. 요거 그냥 잘 못 보시면 그냥 3방식으로 끝나요. 그냥 무미건조한 3방식으로 다 끝난단 말이죠. 근데 요즘 시절에 무미건조한 3방식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 자체가 이렇게 독특한 물건이고, 그러면 그 3방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 3방식을 선택할 때부터 3방식을 다 할 것인지, 혹은 어떤 방식은 이걸 반영을 못해서 아예 버릴 건지. 예, 3방식을 그래서 처음에 감정평가 방식을 선택할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요. 예, 그것을 이제 각 산식에 따라서 적용할 때도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최종적으로 각 가액이 나왔을 때 최종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죠. 이게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시상 가액으로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3번. 자, 그래서 11쪽 가시면 자, 법적 환경이라는 목차 아래 준주거에서 일반공업으로 바뀌었는데, 일반 평가니까 보상 평가 아니잖아요. 예, 요거 변경전 뭐 이런 거 농점이 아닌 거죠. 예, 현재 일반 공업인데, 자, 준주거와 일반 공업 차이를 보니까 준주거가 이제 용적률이 240%였고 일반 공업이 120%였다. 그래서 우리 좌측에 대상 건물을 보니까 토지가 400인데 건물이 960이에요. 240%로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누리고 있구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캐치였습니다. 캐치.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3방식을 오늘 할 수 있거든요. 자료 4번을 가지고 용도지역 이용 상황만 걸러내면 4번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4번 토지 공시가 기준법. 자, 10페이지 가시면 자료 2번에 2번 건물의 제조달 원가 직접 자료 있습니다. 이걸로 원가법을 쓰시고요. 자료 6번의 건물 건설 사례는 우리는 구공법, 얘는 신공법 못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리고 앞에 거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원가법까지 하면 개별 평가액 합의 완성되었습니다. 하나 되었죠. 근데 그닥 뭐 용적률 프리미엄 생각 안 한 것 같죠? 예.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 이거 안 들어가니까 배제하면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복합 부동산인데 주된 방법을 버리고 시작하는 거는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가액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나중에 배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일괄 거사비 비교 방식 가면 자, 자료 5번에 1, 2, 3번이 있습니다. 1번은 사정 보정 불가, 3번도 사정 보정 불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3번은 전액 현금이라고 돼 있는데 앞장 가시면 이 동네는 대출을 빌려가지고 거래하는 게 일반 관행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관행에 맞지 않게 현금만 준 거예요. 그러면 요거 금융 보정하면 되지 않냐? 현금을. 아니죠. 현금만 줬으면 뭔가 있었겠죠. 좀 더 줬거나 좀 덜 줬거나 있었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쓸 수 없습니다. 2번을 써야 되겠습니다. 2번. 물론 2번이 없으면 3번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2번이 있기 때문에 3번이 100% 현금 지급에 따른 뭔가가 더 있었겠구나. 그게 사정 보정 불가로 배제되겠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료 사례 2번 가지고 일괄 거사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 2번에 대해서 보면
사례 2번 면적 토지 400제곱미터. 그리고 건물 960제곱미터 똑같죠 대상이랑. 그럼 요거는 이제 용적률 초과했다는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비교해 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저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 10페이지 하단부에 임대조사 사항이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환원율을 만들려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없지만 요거 11페이지에 자료 3번에 2번 거의 마지막 줄인데 표준 공시가 바로 위에 보시면 순수익을 연간 융자 월부금으로 나눈 비율. 융자 월부금 하니까 상당히 옛날 표현인데 혹시라도 또 이런 표현 나올까봐 그때 드렸습니다. 자, 요거 DCR이죠. DCR. 우리 물론 CO2유시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CO2유시가 제일 중요한데 CO2유시 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등 중에 하나인 에르도법이 나왔고 그리고 에르도법보다는 DCR법이 훨씬 더 인간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DCR법 하나 해가지고요 환원율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DCR 곱하기 LTV 한 다음에 MC까지 곱하면 가볍게 환원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환원법으로 구하고 나면요 3방식이 완성이 됐죠. 수익환원법은 대상이 지금 총 5층까지 지어져 있는데 1층이 필로티라서 그래요. 2, 3, 4층 해가지고 이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3, 4층 부분이 초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 수익을 기준해 가지고 가액 구한 거니까 용적률 추가에 따른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가액 구해 보면 비중가액과 수익가액이 비슷하게 나오고 개별평가액이 합이 조금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을 버리고 예외인 2개 쪽으로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법도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물적으로만 반영되고 있어요. 보시면 토지는 어차피 반영됐는지 안 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토지 공시지가는 건축물 낮이 상정평가 저번 주에 답안지 너무 2개를 혼용해 쓰셨어요. 저까지 헷갈리는데 표준지 낮이 상정평가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이 사실은 이제 몇 층까지 있냐라는 부분이 엄밀하게는 반영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요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헷갈리시니까 어쨌든 토지 공시가 기준법으로는 명시되지 않아요. 근데 건물은 물적으로 어쨌든 간에 4층짜리 평가를 한 거거든요. 물적으로 2개 층은 더 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물적인 원가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장가액 구해 보니까 물적으로 추가되는 부분보다 이게 수익적으로 봤을 때 이 2개 나온 게 훨씬 크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거래될 때도 물적인 부분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거래가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3번은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공부 자료는 다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자료를 보고 어떤 숫자라든가 내용을 뽑아내서 거기서 이제 쭉 평가를 해오는 문제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같이 하고 있고 그거 말고 약술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얼마나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제가 역시나 또 실무를 내고 있지만 만약에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것도요. 그래서 오늘 감정평가 개요를 전제로 필요한 공부 자료를 언급하고요. 그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도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정보가 필요한 이유까지도 쓰여야 됩니다. 쉽어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답안지 보면 참 쉽죠. 참 쉬운데 문제를 보면 완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개요를 보라 그랬으니까 개요를 보면 대상물건 토지 플러스 건물 복합 부동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 보니까 밑에 개별 물건 감정 평가액 합으로 하고요.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평가 목적은 일반 거래고 마지막 기타 사항에서 소유권에 대한 내용과 소유권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선 그 토지랑 건물 얘기를 하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부가 쭉 다 나와야 되죠.
토지는 토익의 토지 대장, 그 다음에 뭐 지적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장 말고 등기도 있죠. 건물은 등기랑 대장만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우선은 마지막 기타 사항에 소유자와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이미 확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필요가 없고요. 자, 나머지 토지 3개, 그 다음에 건물은 1개 대장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자, 수집하는 정보와 그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보시면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한다, 건물은 원가법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이 공부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축축축 생각을 할 건데, 그거를 그냥 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 기준법의 산식을 생각해 보시면 표준지를 골라야 되고요, 시점 수정을 해야 되고요, 지역 개별인 그 밖에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따라 가지고 표준지 고를 때 처음에 용도 지역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부터 하나씩 터치해 나가는 거예요. 자, 건물 원가법이잖아요. 제대로 원가를 하고 감가 수정을 할 거죠. 제대로 원가 만들 때 어떻게 그 공부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 대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감가 수정할 때 뭐 활용할 것인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 구조를 머리에 그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문제 다시 복기하시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다시 돌이켜 보시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습관을 열심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답안지 보시면 그렇게 내용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꼭 이렇게 안 쓰셔도 되니까. 근데 어떤 플로우로 썼는지는 알겠죠. 그래서 답안지 보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요, 내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다 내용들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이제 어려운 것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번까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주차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 주차 뭐 중간에 뭐 선거도 하나 있긴 한데, 일단은 한 주 쉬었지만 pitch를 다시 올리시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